추석 귀향날. 한 남자의 고향집에 두 여자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남자의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서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나라고. 한 사람은 결혼 반지를 내밀었고 다른 한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0세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진짜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2024년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의 오래된 한옥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선 것은 32살의 여자.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세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선물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뒤따라온 남편 박준혁은 어머니께 드릴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로 향할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도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준혁 씨 아내인데요. 누구시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준혁 씨 아내예요. 낯선 여자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수진이 손을 들어 자신의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결혼했어요. 이 반지가 증거예요. 낯선 여자도 자신의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반지 있어요. 준혁 씨가 직접 골라준 거예요. 두 여자가 동시에 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때 대청마루 문이 열렸습니다. 78세의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그녀의 시선이 두 여자 사이를 오갔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상황이냐? 박준혁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3년 동안 명절마다 찾아뵈었잖아요. 낯선 여자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지예요. 김민지. 준혁 씨가 어머니 건강 안 좋으시다고 해서 제가 따로 약을 챙겨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두 여자를 번갈아 보다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박준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루 아래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마루를 내리쳤습니다. 죄송하다 하니.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있잖아. 박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제 아내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지는 양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둘 다 아내라니.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랑은 3년 전 서울에서 결혼했어요. 민지랑은 같은 해에 부산에서 결혼했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마루에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수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팀장 박준혁을 처음 본 것은 회사 복도에서였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근하는 수진에게 커피를 건네고 택시비를 걱정하는 수진에게 차를 태워주었습니다. 교제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한 예식을 올렸습니다. 준혁은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안동 시골에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시다고요? 그래서 결혼식에 모시고 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찾아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늘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사람을 불편해하신다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인사드리자고요. 첫 추석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혼자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서요. 수지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그 다음 추석도, 그 다음 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혼자 서울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남편의 가족 사진을 보며 명절을 보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인자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직접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추석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 이번엔 저도 같이 가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시어머니 뵌 적이 없어요. 준혁은 난감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불편해하셔서.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저 이번에 반드시 따라갈 거예요. 준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수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를 뵙게 되는구나.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그녀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릴 한복 원단, 건강 보조식품, 과일 세트, 그리고 시어머니 취향에 맞게 고른 찻잔 세트도 넣었습니다. 안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지는 긴장했습니다. 처음 뵙는 시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내 첫인사를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이 정겨웠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지는 다른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도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부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지는 해운대 근처의 한 호텔에서 프런트 데스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출장으로 부산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세심한 남자였습니다. 로비에서 길을 묻는 민지에게 직접 안내해 주었고, 피곤해 보이는 민지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 출장이 있다고요.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서울 남자의 다정함에 빠졌습니다. 그는 출장 올 때마다 민지를 찾았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예쁜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6개월 후 그가 프러포즈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민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은 부산의 작은 예식장에서 올렸습니다. 준혁은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그래서 결혼식의 하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지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줄게요.
결혼 후에도 준혁은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요. 민지는 기다렸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3년을 보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야. 이번 추석에 나랑 같이 안동 가자. 민지는 놀랐습니다. 안동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 어머니가 안동에 계셔. 민지는 더 놀랐습니다. 어머니요? 가족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사실 어머니가 계셔. 어렸을 때 헤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이 됐어. 이번 추석에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려고. 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녀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릴 약과 보양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집 대문을 열었을 때 민지는 마당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도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가락에도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질 듯 기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박준혁은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농사짓고 삿바느질하고. 잠 제대로 못 자면서 너 대학 보냈다. 서울 가서 잘 살라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혁 씨가 다른 여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민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줄도 몰랐어요. 가족이 없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가족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박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들어 마루를 내리쳤습니다. 쾅, 쾅, 쾅. 나무 바닥에 금이 갈 것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었냐? 내가 없는 게 편했냐? 그래서 없다고 했냐?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왜 그랬냐?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지한테 복잡한 가정사를 말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점점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둘이나 속였냐? 결혼을 2번이나 했냐?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랑 결혼하고 나서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변명이야. 외로워 보이면 결혼을 해. 다른 여자랑.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는 당신밖에 없었어요. 3년 동안 혼자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둘 다 들어와라. 마루로 올라와.
두 여자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올라오라니까. 수진과 민지가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마주 보았습니다. 둘 다 내 아들한테 속은 거다. 둘 다 피해자야. 그녀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놈이 가해자고.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준혁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챙겨둔 거다. 혼인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이수진. 2021년 4월 15일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랑 먼저 결혼한 거네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2021년에 결혼했어요. 4월 7일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수진보다 먼저.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준혁과 김민지. 2021년 4월 7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랑 결혼하기 8일 전에 다른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민지랑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왜 또 결혼을 했냐?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부산에 있어서 어머니한테 소개하기 어려웠어요. 수진이랑 결혼하면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어머니도 편하실 것 같았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랑 결혼한 거예요? 시어머니 편하시라고. 저는 뭐예요? 저는 도구예요? 민지도 소리쳤습니다. 저는요. 저는 왜 결혼한 거예요? 저한테는 시어머니도 없다고 했잖아요. 박준혁이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알았다. 다 알았다. 그녀가 방을 나갔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젊은 여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법적으로는 아내가 아니다. 먼저 혼인신고한 건 민지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3년 동안 아내도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피해자인 건 둘 다 마찬가지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법적으로는 아내다. 하지만 저 놈이 진짜 남편 노릇을 했냐?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달에 2~3번 와서 하루 자고 갔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둘 다 버림받은 거다. 저 놈한테 둘 다 이용당한 거야?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추석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박준혁이 무릎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박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랑 살 거냐? 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둘 다 사랑해요. 수진이 냉소를 띄었습니다.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사랑받은 적 없어요. 3년 동안 혼자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사랑한다고 하네. 그녀가 두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예요. 아니. 저는 법적으로 아내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떠날 거예요.
민지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녀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혼자 너를 키웠다.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다. 남을 속이지 말라고 가르쳤다. 근데 내가 뭘 했냐? 두 여자를 속였다. 두 집안을 속였다. 그리고 내 어미까지 속였다. 박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시어머니가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밥상 차릴 거다. 추석이니까. 근데 너는 이 밥상에 앉지 마라. 오늘 먹고 내일 아침에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민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힘들었는데 언니는 더 힘들었겠네요. 민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언니예요. 오빠가 더 먼저 결혼했으니까?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피해자 동지예요. 두 여자가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 저녁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당에는 박준형만 남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수진과 민지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해줄 거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따끈한 밥. 시어머니가 두 여자 앞에 밥을 놓았습니다. 먹어라. 힘내야지.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한테 속은 건 맞지만 너는 3년 동안 내 며느리 되고 싶어 했잖아. 그 마음은 진짜였잖아. 민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줄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진작 찾아뵈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민지의 손도 잡았습니다. 알아. 다 내 아들 잘못이야.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어. 세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창호지를 물들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서울로 돌아갈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힘내고 살아. 민지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부산으로 갈게요. 시어머니가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도 힘내. 좋은 사람 만나? 두 여자가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박준혁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떠난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민지가 대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연락해요. 우리.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두 여자가 포옹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지만 이제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대의 차가 시골길을 따라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못한 자식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두 딸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